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or my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Is this really true? Is this we are lying? 자, 기자회견 당시부터 최근까지 마약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해왔던 박유천 씨. 하지만 완벽할 뻔했던 그의 거짓말은 결국 자신의 채모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자, 앞서 박유천 씨는 전 여자친구이죠. 황하나 씨가 마약 공범으로 자신을 지목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 때까지만 해도 많은 동정론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마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총 3번 걸쳐 진행되는 동안 한 번 지날 때마다 박윤천 씨 말이 좀 없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기존의 입장처럼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마약 때문에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경찰이 염색한 것도 인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어디다 입금하셨죠? CCTV에 잡힌 영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전처음이 전면 부인하고 계시나요? 황하나 씨가 시켜서 한 거라는 거세요? 심지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기 바로 전날인 3차 조사 때는요, 박유천 씨가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나오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는데 과연 이게 진짜 여유로웠던 건지 아닌지 이제 결론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주 동안 마약 투약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던 박유천. 하지만 국과수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박유천 씨 이 채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죠.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발하고 네. 대부분의 채모를 다 제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그 네. 털을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네. 본인 생각으로는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리 털이었던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감정이 가능한 부분은 몸 안에 있는 모든 털이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래요? 코털도 가능하고 귀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귀털도 뽑으면은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손톱, 발톱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대비한 것만 가지고 네. 양성 반응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과감히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 같아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신체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집, 가택 압수수색도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면은 이게 채모라는 게요. 몸에 있는 털을 뽑아야지만 되는 건지 아니면 침대에 떨어진 박유천의 머리카락이나 다른 채모를 수집해서도 검증이 가능한 건지 반드시 몸에 있는 거를 딱 뽑아야지만 이게 몸에 있는 채모를 뽑아가지고도 가능하고요. 네. 뭐 침대라든가 집안에 있는 그 털이 박유천 씨 거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 그 안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네. 그건 뭐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수사가 대단하군요. 네. 그러면 한 가닥만 있어도 그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한 가닥 가지고는 정확성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이제 100수 이상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네. 예,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는 기준이 보통 100수거든요. 백수면은 머리카락 같은 털을 100가닥을 그렇죠. 100가닥 정도를 뽑는 예. 거죠. 그 감정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보다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점까지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네. 더 많은 머리털을 뽑기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희준 변호사께서는 과거 중앙지검에서 마약 전담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모셔봤는데, 자, 일단은 박유천 씨가 염색을 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제모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리털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다른 마약 사범들도 다리털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제 뭐 보통 모발이라든가 이제 그 중요한 채모 같은 것들 다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만에 있는 뭐 다른 털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아. 이번에 경찰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대부분 뭐 탈색이나 염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부위의 채모는 다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다리털까지 채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다리털 때문에 이번에 덜미가 잡힌 건데, 박지원 변호사님.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경찰이 황하나 씨와 박유천 씨의 진술이 워낙 달라서 그렇죠. 대질신문까지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대질신문조차 취소됐어요. 동일 사실에 대해서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얼굴을 대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것, 대질신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네. 대질신문 상황이 필요 없다고 지금 본 것 같아요. 워낙 17일, 증거가 확실하니까. 17일, 18일, 22일 조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부인했고 18일 날 조사 끝난 이후에 양성 반응 자료를 받았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 자료만 통해서도 사실은 또 동영상이라든지 CCTV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굳이 또 불러서 대질한다 하더라도 평행선의 어떤 답변을 할 거라고 판단해서 대질신문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결국은 대질신문 없이 영장을 지금 신청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그 3차 조사를 했던 22일 밤에 국가수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빨리 받았다고. 이미 18일에 경찰은 양성 반응 통보를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22일 날 3차 조사를 또 진행한 거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수사 기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찰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뭐 미리 그 전에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사실 뭐 황하나 씨는 같이 투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네. 박유천 씨는 뭐 그렇지 않다고 네. 주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미 조사하기 전에 3차 조사를 하기 전에 양성 반응 통보를 받았다면은 네. 뭐 경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거의 대부분 확보를 한 거거든요. 아하. 황하나 씨의 진술이 있었지, 양성 반응 나왔지, 그리고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하.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황하나 씨의 진술하고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충분한 증거는 확보가 됐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박지원 변호사님. 네. 그럼 경찰은 지금 박유천 씨가 몇 번 얼만큼의 투약을 했는지도 이미 파악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다 파악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마약의 매매까지 지금 다 파악을 한 상황에서 조사를 한 것 같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0.5g씩 3차례 구매하고 5차례 투약. 이거는 사실은 입증된 부분입니다. 아마 구속이 된다면 가정했을 때 더 많은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일단은 이 박유천의 구매라든지 투약 사실은 지금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게요, 지금 이 모발 검사, 채모 검사에서 나왔다면 언제 한 겁니까? 최대한. 통상적으로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감정이 가능하고요. 6개월 안에는 뭔가 마약을 투약한 게 확인이 된 거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그리고 이 머리가 아주 긴 경우에는 1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아하. 그에 반해서 소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간이시약 반응 검사했더니 네. 음성 반응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간이시약 반응 검사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일주일 이내, 네. 5일에서 일주일 이내는 안 했다는 그런 증거죠. 그 다음에 소변 정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2주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머리카락 길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화분에 꽂아놓은 꽃이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위에까지 남아있듯이 모발에도 마약 성분이 이렇게 빨려 올라가서 남아있는 그런 원리인가요? 그렇죠. 이제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각종 털에 잔존을 하게 되는데, 네. 잔존을 한다는 게 그 전체 부분에 잔존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투약한 시점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잔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모발 끝부분에 잔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추가로 더 어떤 증거나 혐의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박유천 씨한테서? 마약 투약은 뭐 이미 저 마약 투약은 입증이 됐으면 횟수는 상관이 없는 마약 건가요? 투약은 뭐 황하나 씨 진술 이런 거 다 뭐 진술 중요하죠. 그런데 일시 네. 장소 특정하고 횟수 특정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본인의 몸에서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아하. 문제는 이제 그 이제 마약을 소지하고 구매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 CCTV에 보면 뭐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아다 던지기 수법이라는 거. 그런데 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박유천 씨 진술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진술 방금 전에 진술을 보시면 네. 진술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그게 마약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세요. 네. 황하나가 입금 붙었고 나는 마약인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뭔지 알았으면 박유천 진술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나고 황윤하고 화장품 사달라고 해서 화장품 받아온 건데 네. 음식 받아온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그 물건이 마약인 걸 경찰이 확인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 당신 마약 받아왔잖아 던지기 수법으로. 그러니까 박유천 씨 반응이 나 마약인지는 몰랐는데요. 이거거든요. 네. 근데 황윤아 씨는 아마 내가 가서 황하나 던지기, 황하나, 죄송합니다. 황하나 씨는 내가 돈 보내고 마약상에다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받아오라고 내가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모든 걸 자백했으니까.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박유천 씨 같은 거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왔다. 양성 반응. 그럼 박유천 씨 진술의 신빙성 다 깨지는 거죠. 이제 황하나 씨의 진술에 더 무게가 실리게 황하나 됐습니다. 씨는 다 자백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하나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 부분 가서 마약 돈 입금하고 마약을 사온 이런 부분들까지도 네. 박유천 씨는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박시훈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더 황당한 건 여태까지 박유천 씨를 감싸고 돌았던 소속사는 물론이고 이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조차도 이 양성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고요. 저희도 뭐 마약 사건들을 하면서 네. 사실은 피의자를 추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했다는데 했는 거를 가정하고 합시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보면 이 변호사 입장에서 계속 뭐 제모 얘기 나오니까 콘서트 일정 얘기했고요. 다리털 한금 뽑아냈다. 네. 증거인멸 우려 없다. 그 다리털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언론사 대상으로 뭐 소송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결국 변호사가 몰랐거나 아니면 쏘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믿었는데 결국은 솔직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변호인으로서 잘못 대응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계약 해지 얘기까지는 소속사에서 생각 이제 중이라고 계약을 해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 그래요? 권창문 변호사도 상당히 조금 유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에게도 이런 입장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했고 소속사와 변호인인 자기 자신도 박유천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투약 사실을 좀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지금 최근에 이런 대응을 부탁하거나 조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유감을 표명을 해왔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계약 해지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예. 자, 일대 박유천 씨는 이제 홀로 이 조사를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곧장 구속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예,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100% 구속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아무튼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고 네. 그동안 계속 범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재질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거짓말로 온 국민들에게 눈물로 보였던 박유천, 결국 자신의 다리털로 인해서 이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팬클럽조차도 박유천을 퇴출해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2위와 5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